조국혁신당의 대변인이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국혁신당 내부의 성비위 사건을 당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되려 무마했고 조국 전 대표에게도 수차례 알렸지만 침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독재의 조기 종식을 위해 온 마음과 영혼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던 시선들입니다. 8.15 사면을 기다렸고 사면 이후 당이 제자리를 찾고 바로잡힐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닫습니다.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오늘 조국혁신당을 떠납니다. 조국 전 대표께서 수감되어 있는 기간 동안 함께 연대하는 당원들께서 편지로 소식을 전하고 나온 후에도 밖에서 피켓으로 그리고 문서로 해당 사실에 대해 자세하게 전한 것으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8월 15일 전과 후에 당도 입장의 변화가 없었고 조국 전 대표께도 여타 다른 입장이 듣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시지 않는 이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원장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보셨나요? 직접 이야기한 분이 계십니다. 아까 저희 피해자 대리인으로 함께 해주셨던 강미숙 고문님께서 직접 언급을 했고요. 네, 이 일련된 과정에서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최강욱 전 의원의 육성도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잠시 뒤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실 이 내용이요.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고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하는 일이 있었다. 이건 이미 보도로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 고소장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를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영등포 경찰서로 고소장이 이렇게 접수가 됐습니다. 작년 7월 밤 택시 안에서 피해 여성을 손잡고 포옹하고 볼에 입 맞추고 이런 강제 추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노래방에서도 윤 전 대통령 탄핵 집회 이후에 여러 당직자들과 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이 있었다. 또 윤 전 대통령 파면 촉구한다는 삼보일배를 하던 도중에는 삼보일배 이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절하는 그 뒷모습 보면서 성적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홍준표 대변인, 네. 이거 다 기사화가 됐어요.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또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 이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조국 전 대표가 감옥에 있을 때 편지도 보내고 이런 기사도 나가고 다 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 지도부와 함께 조 전 대표가 침묵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네. 어떻게 이 사건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정치 지도자 또 모든 정치인들은 사적인 이익과 또는 당리 당략과 공적인 이익과 공적인 가치 이 두 가지가 이제 충돌할 때 그것이 상충될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기에 그 사람이 지도자인가 또는 정치를 할 자격이 있는가 그것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공적인 가치와 또 공적인 이익 그것이 조국혁신당이라는 이 집단 자당의 당리 당략과 충돌할 때 그럴 때 우리한테 손해가 되더라도 우리가 비판을 받더라도 전자를 선택하는 공적인 것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을 보여주면 그것이 이제 지도자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조국 전 대표가 보여준 그리고 이 당 전체가 보여준 이 모습은 그냥 전형적인 우리 편이면 무조건 옳다라는 것을 그런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건강한 조직에서도 네. 어떤 그 개인의 일탈 행위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조국혁신당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이 조국혁신당의 본질 자체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운동권 꼰대 세대들, 그들의 오만과 독선,
우리는 항상 정의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뭐든지 옳고 때로 잘못된 행동들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정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있는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덮어야 된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똑같은 행태가 반복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국 전 대표가 보여준 모습도 바로 그런 모습들의 아주 정점에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홍익표 대표님. 시기를 다시 한번 보죠. 조국 혁신당에서 정말 당력을 총력전을 펼치면서 했던 때였습니다. 작년 1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집회 또 파면 촉구 3보1배 이때 이렇게 뭐 허리를 감싸고 키득키득하면서 성적 발언하고 이렇게 한 게 지금 피해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피해자들이 경찰에다가 상급자를 고소까지 할 정도였는데 다음이요. 이거 조 전 대표는 다 알고도 침묵했다. 그래서 이 대변인은 침묵도 메시지 아니겠느냐라고 하거든요. 어떤 메시지라고 보이십니까? 글쎄 아마 저 시간상으로 보면 7월은 조국 당시 대표가 그 있을 때였고요. 네. 그리고 12월은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마 조국 대표가 그 확정 판결을 받아서 대법원에서 감옥에 간 이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시기열상으로는. 이 그 강미정 대변인이 침묵도 메시지라고 한 것은 아마 조국 대표가 그 당시에는 대법원 판결도 앞두고 있고 그 또 감옥에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는 조금 더 기다렸는데 사면복권 받은 이후에 당에 그렇죠. 복귀하고 나서는 이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한 입장 그리고 정리를 해줄 것을 기대했는데 그것이 좀 지연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침묵했다. 침묵은 그동안 당에 있었던 이러한 사실을 축소 은폐하는 것에 사실상 동의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강미정 예. 대변인은 제가 해석을 해보면. 근데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늘 그 어떤 조직에서나 이런 성희롱, 성추행 문제는 발생을 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나 발생한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그 조직의 건강성, 그리고 그 조직의 리스크 관리라고 보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원래 그 몇 가지 기준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 신속하게 분리 대응하는 것. 그리고 이 사안을 접수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 중심주의로 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상한 것 이상으로 뭐 과잉 대응이라고 할 정도로 네. 이것을 조치를 취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성추행, 이런 뭐 성희롱 문제를 조직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해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과잉 대응을 몇 차례 하고 나면 그러니까 과잉 대응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대응을 하고 나면 사실상 일벌백계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처음에 밋밋하게 대응을 하거나 뭐 해도 큰 피해를 안 본다고 생각하면 반복됩니다. 재발의 우려도 있고 지금 현재 보면 누적됐고 몇 차례 아마 이분이 한 번, 두 번 한 것 같지가 않아요. 몇 차례 반복돼 있고 아마 그것이 초기 대응에 첫 번째 문제가 제기됐을 때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사실관계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조국혁신당은 B 씨를 뭐 그 당시에 바로 제명 처리했고 제3의 그 인물들을 해서 그 심판원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만약에 조국혁신당에서 얘기하는 것이 사실에 맞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있었거나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당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